안녕하십니까, 스완입니다. 제가 지금 한 7년째 이 화장품 유튜브 이런 걸 하고 있고, 화장품 회사도 짧지만 이제 3군데 정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것들, 그치만 브랜드나 업계에서는 조금 쉬쉬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요거를 그래도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은 화장품 고를 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리브영 가시기 전에 참고해서 재밌게 들어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K뷰티 이런 것도 엄청 성행하고 남자분들도 화장품 많이 관심 가지시다 보니까 새로운 브랜드도 진짜 많이 나오고 10,000개가 넘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하나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이제 여기 놓여진 선크림들의 이제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네이처 저희가 추천한 것도 있고, 엑시스와이라고 요건 해외에서 되게 유명한 거고,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자작나무랑 해외에서 제일 유명한 조선미녀 이런 것들인데, 요 선크림의 공통점들이 실질적으로 브랜드가 다 다르지만 만드는 건 한 회사에서 만든다 라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화장품을 잘 모를 때를 생각해보면은 화장품은 역시 이제 대기업 거를 써야 된다, 나는 A 브랜드 거가 잘 맞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이쪽 업계에 좀 오래 그래도 있던 사람들이 들으면은 애매한데 이런 생각을 좀 하기 나름이에요. 요거로 좀 와야 됩니다. 화장품은 누가 만드나, 결국에 사실은 대부분의 이제 소비자분들이 생각하는 느낌은 좀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브랜드가 기획이나 연구를 제품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고, 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연구원이 있어가지고 연구하고 레시피를 이렇게 딱 짜가지고 공장에다 맡기면은 공장에서 이렇게 좀 생산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자체 공장이 있거나 브랜드가 그걸 받아가지고 뭐 포장하고 판매하고, 뭐 흔히 얘기하는 마케팅 같은 걸 하고,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브랜드가 아니라 공장이 합니다. 보통 제조사라고 업계에서는 하는데, 여기서 보통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뭔 소리냐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화장품으로 생각하면 조금 복잡한데, 브랜드가 이제 식당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식당을 차릴 때 식당 컨셉, 뭐 이름, 재료는 어떤 거 쓸지, 서빙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다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결정은 하겠지만 결국에 요리를 이 식당 안에서 안 하는 식당인 거예요. 그럼 요리는 누가 하냐? 한국의 파워 요리사 집단이 있습니다. 아무 식당이나 다 의뢰를 해도 월드 클래스로 해줄 수 있는 요리사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걔네가 제조사입니다. 하루 종일 하는 게 이제 재료 연구, 요리 연구, 실제 이제 요리까지 하는 요런 회사들인 건데, 이 회사들 하나하나가 규모가 엄청 크고 해외에서도 얘네한테 찾아와서 이제 막 요리를 맡기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트러플이 유행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예시를 들어보면, 아, 이 트러플 가지고 어떤 메뉴를 만들어 볼까 라고 레스토랑 사장님이 뭔가 이제 고민을 하면 트러플 김치찜이라는 거를 이제 기획을 해보는 거예요. 뭐 원산지는 프랑스 거를 쓰고 오일도 살짝 같이 뿌려서 나가고, 돼지고기는 몇 조각, 뭐 그릇은 어떻게, 공깃밥은 뭐 하나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메뉴가. 그러면 이 요리를 이 사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요리사 애들한테 한번 해봐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요리사 애들이 요리를 겁나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뚝딱 만듭니다. 정말 이 사장님이 요청한 대로. 사장님이 이거 먹어보고, 아, 이거 좀 짠 거 같아요, 뭐 신 거 같아요, 뭐 이러면서 이 완성본의 트러플 김치찜이 나오기까지 짧으면 3개월, 길면 1년까지도 걸립니다. 그럼 사장님은 사실 이 요리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았고 요리를 할 줄도 모르지만 어떻게든 이 메뉴를 판매를 할 수는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화장품 브랜드들, 식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들이 정말 많지만 거의 99%는 다른 데서 요리를 한 거를 받아 쓰는 식당들인 거죠. 그래서 대기업 화장품이 답이다? 이게 왜 조금 거시기 하냐라는 부분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건 같은 데들은 자체 생산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 비율이 조금 더 클 거예요. 뭐 생활용품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식당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요리를 해서 파는 게 되게 많다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99%의 회사들이 쓰는 다른 요리사들 집단, 그 제조사에 맡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직접 만들고 일부는 또 요리사들한테 맡긴다. 그러면 이 아모레나 LG 같은 경우는 자체 생산하는 것들이 더 좋은 게 아니냐, 그럼 얘네가 자체 생산을 하는 거를 쓰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밖에서 요리하는 애들도 대기업이에요. 아모레랑 LG생건 같은 경우는 얘네가 한 4조 정도 매출이 됩니다. 근데 이 코스맥스나 콜마가 한 2조 정도 해요. 근데 따져보면 이 아모레나 LG생건 같은 경우는 기획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는데 4조인 거고, 이 코스맥스랑 콜마는 화장품 만드는 것만 하는데 2조인 거예요. 사실 1년에 생산 찍어내는 양이나 연구에 뭐 쓰는 돈이나 이런 걸 따져보면 제조사들이 이 아모레나 LG들보다 오히려 기술력이나 생산량이 절대 이제 꿀리지 않는다. 슈카님이 요 애슈라는 브랜드를 하시잖아요. 커뮤니티 같은 데 찾아보니까 뭐 경제 유튜버가 어떻게 화장품을 만드냐 뭐 이런 것도 떠도는 글들이 있던데, 당연히 뒤에 기획자분도 계시고 하시겠지만 사실 크게 나쁠 수가 없다. 왜냐면 결국에는 이 슈카님도 여기 나온 제조사들 중에 하나에 맡기셨을 거예요. 제가 어딘지 사이트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저는 화장품 볼 때 새로 나온 진짜 갓 만들어진 브랜드와 대기업 브랜드에서 나온 그런 제품을 비교할 때 그 어떤 색안경도 끼지 않아요.
왜냐면 결국에는 다 얘네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색안경을 끼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브랜드별로 차이가 아예 없다는 거냐. 어떤 브랜드는 나는 다 잘 만든다, 어떤 브랜드는 쓰면 다 쉐시였다 나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 결국에 이제 아까 말했지만 요리를 하는 거는 제조사들이지만 결국에 내가 뭘 만들 거고 트러플 얼마나 넣을지 이런 거는 브랜드가 분명히 다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자의 역량이나 뭐 취향이나 테스트 과정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별로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퀄리티 차이가 1에서 100 정도가 날 수는 없다. 요즘에는 내부에 연구소가 있는 중소 브랜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일부는 직접 연구를 하고 일부는 이제 맡기는 거죠. 제가 아는 브랜드들 중에는 뭐 벤튼이나 DMCK나 이런 브랜드들은 내부에 연구소가 있어요. 제가 그런 브랜드들이랑도 공동 개발을 하지만 뭔가 좀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만 있는 성분이 있다거나 만들어 봐 주세요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빠르게 소통이 되는 그런 지점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이 내부에 연구소가 있는 게 더 퀄리티가 무조건 좋냐는 또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에 있는 이 요리사분이 밖에서 맡기는 이 요리사보다 요리를 잘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들에서는 나만 쓸 수 있는 원료 이런 거를 좀 독점 계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식당에서 햄 파는 데 가가지고 이 브랜드 햄은 한국에서는 우리만 쓰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재료를 사서 요리사 그쪽에 맡기는 경우 그러면은 적어도 요 재료의 맛은 우리만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사실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브랜드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또 그런 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코스맥스나 콜마 이런 애들은 왜 브랜드를 안 만들고 이렇게 제조를 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은 첫 번째는 뭐 굳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면 이렇게 만드는 것만 잘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어찌 보면 이제 잘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또 중요하니까. 두 번째는 만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막 출시도 되고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 회사들은 사실 마케팅이나 뭐 브랜딩이나 이런 거를 잘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론은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이제 상향 평준화인데 나쁘게 얘기하면은 가격대가 비슷하다면 퀄리티는 거기서 거기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어쩌라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퀄리티라고 하는 부분은 요즘은 다 어느 정도 좋기 때문에 고르는 과정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처음 화장품 쓰시는 분들이 여드름에 뭐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면 닥터지가 좋다, 뭐 시드물이 좋다 이러면은 거기 거만 다 이제 구비를 합니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보통은 이제 망해요. 저만의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좀 확실히 많이 써봐야 아는 거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음식도 먹어보면 내 입맛이 어떤지 나한테 맞는 음식이 어떤지 알게 되는 것처럼 저도 사실은 무작정 좀 많이 써보려고 하고 뭔가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그 의도가 나한테 잘 느껴지는지 이런 걸 어찌 보면 그냥 진짜 레스토랑 찾아다니면서 이 셰프의 의도가 무엇인지 막 이런 거를 알아보는 것처럼 저는 많이 써보는 편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좀 경험치가 많이 확실히 쌓이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핵심 성분이라고 하는 거, 뭐 예를 들어 뭐 시카, 뭐 PDRN 이런 거보다도 내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제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유수분 밸런스라고 하면 너무 좀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해서 음식이 간이 맞다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맛있는 재료를 넣어도 간이 안 맞으면 못 먹잖아요. 근데 또 어찌 보면 간이 잘 맞으면 대부분의 음식은 또 잘 맛있게 먹는 것처럼 모든 이제 제품에는 제형이 가볍고 무거운 차이가 있어요. 굳이 따지면 이제 수분과 유분의 비율 차이인 건데 여러분이 만약에 지성 피부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다는 화장품을 써도 이제 유분이 많으면 내가 애초에 기름이 많기 때문에 그 기름하고 이 기름이 만나서 트러블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제 건성 피부 분들은 여드름 생겼다고 지성 여드름에 이제 좋은 되게 가벼운 화장품 바르면 건조한 거에 가벼운 게 붙기 때문에 계속 건조해지면서 피부가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그 여기에다가 우리나라는 계절 변화도 심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름에는 개기름 터지다가 이제 추워지면 조금 건조해지거든요, 피부가. 그거에 맞춰서 약간 또 조금 다르게 써줄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제 보습감 표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세트로 추천드리는데 그게 이제 너무 잘 맞는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걸 한 4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제품을 쓸 때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무거운 제품인지 요거를 조금 보습감을 먼저 체크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내 피부 타입 안에서 좋은 거를 잘 고르실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에스네이처 젤크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천하는 제품들 중에 제일 가벼운 제품인데 이게 여름에 잘 맞았다고 겨울까지 그냥 쭉 쓰시면 이게 너무 가볍기 때문에 그 겨울 추운 날씨를 또 견디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트러블이 막 조금씩 생기시면서 야 이거 제품 별로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시기에 맞춰서 바꾸지 못한 게 좀 문제가 된 거고 트루션 크림 8월에 그때 이제 공동 개발해가지고 출시를 했는데 하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 8월에 아직 날씨가 좀 더웠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예 완전 가벼운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여름에 이제 그거 쓰시면서 생각보다는 난 좀 무겁게 느껴진다 혹은 그 무거운
느낌 때문에 좀 좁쌀 같은 게 생긴다라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차라리 이제 9월부터 좀 쓰실 수 있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조금 이제 쓰는 경험치가 좀 쌓였고 유수분 밸런스 이런 거에 대한 인지가 좀 생겼다면은 성분 공부를 좀 하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좀 열심히 보고 있고 미백, 안티에이징 이런 거에 기능을 주는 성분들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기능을 주는지 얼마나 들어가야 그때부터 효과가 있는지 음식으로 따지면 이게 약간 재료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모두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흥미가 생기신다면은 하면은 좋다. 구독자분들이 화장품을 쓰시면서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었고 한국 화장품이 다 좋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뷰티 유튜버 활동을 하는 게 저는 너무 좋고요. 다음에는 또 관리 루틴과 또 이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